여러분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답답하셨죠? 오늘은 딱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진짜 지금 이 정보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퇴직 후 연금만 받고 계시던 72세 김정순 어르신도 작년에 받았던 이자 소득 때문에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12만 원 추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산제도 신청하니까 월 3만 원으로 줄었어요. 똑같은 소득인데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연간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죠. 지금 전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를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복지정보 전문기자이자 김하늘이에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어르신들의 사연을 직접 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제도 담당자까지 취재했어요. 그 결과 아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월 10만 원 이상 줄이고 계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셨어요. 먼저 실제로 일어난 일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8세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예요. 어르신은 작년에 퇴직하시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서 이자 소득이 좀 있었거든요. 올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기존 월 8만 원에서 갑자기 23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르신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어요. 뭔 소리예요? 제 소득은 줄었는데 왜 3배가 나왔어요? 직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작년 이자 소득이 반영되어서 올해 보험료가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신 상황이면 정산 신청을 해보세요. 박영호 어르신은 어이가 없었어요. 작년 이자는 일회성이고 지금은 퇴직해서 소득이 줄었는데 왜 이런 보험료가 나오냐고요. 하지만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부터는 정산제도가 확대되어서 현재 소득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호 어르신이 정산 신청을 하셨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니까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월 23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7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무려 16만 원이나 줄어든 거죠. 1년이면 192만 원 절약입니다. 더 놀라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71세 최순자 어르신은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1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랐어요. 어르신이 공단에 문의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유족연금도 소득으로 반영되어서 보험료가 증가했습니다. 최순자 어르신은 억울하셨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게 되어서 생활비는 더 부족한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확대된 정산제도로 연금소득도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신청해보니까 월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216만 원 절약이죠.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69세 정태호 어르신은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냈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월 37만 원이 나왔어요. 어르신이 정말 당황하셨죠. 상속받은 건 이미 다 처리했고 지금은 연금만 받는데 왜 이런 보험료가 나오냐고요. 공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작년 양도소득과 기타 소득이 반영되어서 올해 보험료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산제도를 신청하시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정태호 어르신이 신청하니까 월 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28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1년이면 336만 원 절약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3세 김영선 어르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르신은 작년에 오랫동안 모아둔 주식을 팔았어요. 손자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29만 원이 나왔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주식은 이미 팔았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받는데 왜 이런 보험료가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정산제도를 신청하신 결과 월 7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264만 원 절약이에요. 어르신이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었는데 올해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이 있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정산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소득이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늘었다면 미리 신청해서 내년에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세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신청한 사람은 보험료를 절약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6세 이명자 어르신인데요.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월 32만 원이 나왔대요. 어르신이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남편도 없어서 외롭고 힘든데 보험료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요. 그런데 정산제도를 신청하니까 월 5만 원으로 줄었어요. 연간 324만 원 절약이죠.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산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예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소득 상황이 바뀐 분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요? 첫째는 정부 홍보가 부족해서예요. 둘째는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셋째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정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존 제도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보험료는 2024년 소득을 보고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득이 갑자기 변할 수 있잖아요.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거나 반대로 새로운 수입이 생기거나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도입되었어요. 현재 시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하지만 기존에는 제한이 많았어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가능했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이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득 종류가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2종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총 6종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요즘 금리가 높아서 정기예금 이자도 꽤 되고 퇴직금으로 받은 배당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소득들도 이제 정산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들이 해당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업소득입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던 분들이 소득이 줄거나 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줄었거나 아예 그만두신 경우죠. 둘째, 근로소득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시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신 경우에요.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다가 정규직이 되신 경우도 해당돼요. 셋째, 이자소득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이자, 채권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작년에 목돈이 만기되어서 이자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다시 넣어서 이자가 적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넷째, 배당소득입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 수익 배당 등이 해당돼요. 작년에 주식을 정리하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섯째,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모두 해당돼요. 특히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연금액이 변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섯째, 기타소득입니다. 상금이나 포상금, 강연료, 원고료,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또 양도소득이나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연금이나 이자가 늘었다면 미리 신청해서 내년 보험료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구에 사는 70세 김철수 어르신 사례예요. 작년에는 근로소득 2천만 원과 이자소득 5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퇴직해서 국민연금 800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도라면 올해 보험료는 작년 소득 2,500만 원 기준으로 나와요. 월 보험료가 약 2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소득은 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부담이 크죠. 정산제도를 신청하면
현재 소득 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월 보험료가 약 7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월 13만 원 연간 156만 원 절약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7세 박미순 어르신 경우에요. 작년에는 국민연금 600만 원만 받았는데 올해는 개인연금도 시작해서 총 1,2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갑자기 보험료가 2배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소득 증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증가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고 내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신청 방법이 간편해졌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지사에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퇴직이나 휴폐업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도와드려요.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가셔서 담당자와 상담하실 수도 있고요. 신청 처리 기간도 빨라졌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서류가 복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 한 달 안에 처리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돼요. 만약 보험료가 줄어든다면 그동안 많이 낸 부분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대전에 사는 69세 이철수 어르신은 작년에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35만 원이 나왔어요. 어르신이 정말 당황하셨죠. 집 판 건 일회성인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정산제도를 신청하셨어요. 현재는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니까 실제 소득에 맞춰서 조정받으신 거죠. 결과적으로 월 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26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에 사는 74세 김옥분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은 작년에 주식 배당금을 좀 받으셨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월 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뛴 거죠.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주식은 이미 팔았고 지금은 배당금도 없는데 왜 이런 보험료가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정산제도로 신청하니까 현재 소득 기준으로 월 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156만 원 절약이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세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창구가 없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전화해서 문의하면 그제서야 안내해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작년과 올해 소득 상황이 바뀌었는지 말이에요. 퇴직하셨거나 사업을 그만두셨거나 반대로 새로운 소득이 생겼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시다면 정산제도를 꼭 활용하셔야 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작년에 목돈을 넣어서 이자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이자가 적은 경우, 작년에 주식을 정리하면서 배당금이나 양도소득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경우, 퇴직해서 소득이 줄었는데 아직 보험료는 그대로인 경우,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전체 소득은 줄어든 경우, 이런 상황들이라면 정산제도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직장에서 받던 급여가 없어지고 연금만 받게 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죠. 이런 경우 근로소득 감소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퇴직하신 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올해 소득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꼭 정산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사는 65세 정한국 어르신은 작년 6월에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3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은 국민연금 월 80만 원만 받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정산제도를 신청하니까 월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264만 원 절약이에요. 두 번째는 사업을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접으신 분들 말이에요. 사업소득 감소나 휴폐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을 그만두신 분들 중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경우가 있어요.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면서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없어졌는데 양도소득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광주에 사는 71세 이상호 어르신 경우가 그래요. 오랫동안 하시던 슈퍼마켓을 작년에 정리하셨는데 권리금을 받으시면서 기타 소득이 생겼어요.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25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소득이 전혀 없거든요.
휴폐업 신고와 함께 정산제도를 신청하니까 월 4만 원으로 줄었어요. 연간 252만 원 절약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었거나 주식을 팔아서 배당금을 받았거나 정기예금 만기로 이자를 받았거나 이런 일회성 소득 때문에 올해 보험료가 오른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가장 억울하시죠. 일회성 소득인데 1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산제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67세 강성미 어르신은 작년에 오래 살던 집을 팔고 요양원 근처로 이사하셨어요. 양도소득이 꽤 나왔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40만 원이 나왔대요. 지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정산제도를 신청하니까 월 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408만 원 절약이에요. 네 번째는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 소득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전체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연금 소득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 많이 해당돼요. 아직 정식 연금 나이가 아니라서 연금액이 적은데 보험료는 이전 직장 소득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죠. 대전에 사는 58세 김지연 어르신은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시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계세요. 월 5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올해 보험료가 월 18만 원이 나왔어요. 정산제도를 신청하니까 월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156만 원 절약이죠. 다섯 번째는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분들이에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셨거나 임대소득이 생겼거나 투자 수익이 늘었거나 이런 경우 미리 신청해서 내년 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갑자기 보험료가 2배, 3배로 뛸 수 있거든요. 인천에 사는 63세 박철민 어르신은 퇴직 후에 편의점 창업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국민연금만 받았는데 올해부터 사업소득이 생겼거든요. 미리 소득 증가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피할 수 있었어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에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여기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시고 보험료 조회 신청해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간편인증이 많이 편해졌으니까 미리 설정해 두세요. 두 번째 방법은 전화 신청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신청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까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전화하시는 게 좋아요. 점심시간 전후는 특히 붐비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이에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려요. 어르신들은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할 수 있어요. 방문하실 때는 미리 전화해서 방문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가 부재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가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아두세요. 퇴직의 경우는 퇴직증명서나 사직서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휴폐업의 경우는 휴폐업 신고서가 필요하고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감소의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 수령 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 수령 수증은 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자나 배당 소득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배당 지급조서가 필요해요. 은행에 가서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려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미리 신청해두세요. 연금소득의 경우는 연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각 연금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니까 자녀분들께 도움 요청하셔도 돼요.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면 지사에 직접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담당자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서류는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오래된 서류는 받아주지 않거든요. 또 서류에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복사본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원본은 확인용이고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정산제도로 조정받은 보험료는 내년 11월에 다시 정산됩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 자료가 나오면 그때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소득 감소로 신청해서 보험료를 줄여받았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면 내년에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예상보다 소득이 더 줄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정확한 소득 예상이 중요해요. 너무 과도하게 줄여서 신청하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별로 꼼꼼히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3월에 퇴직했다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4월부터는 연금소득만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연간 소득을 예상해야 해요. 혹시 계산이 어려우시면 지사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계산해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사는 67세 정미영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접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여전히 사업할 때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월 22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어르신이 정말 답답해하셨어요. 사업도 안 하는데 왜 이런 보험료가 나오냐고요. 그래서 휴폐업 신고를 하고 정산제도를 신청하셨어요. 지금은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니까 월 6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려 16만 원이나 절약된 거죠. 1년이면 192만 원이에요. 어르신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산제도 활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청 시기입니다. 정산제도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거든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더 오래 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에 퇴직했는데 6월에 신청했다면 2월부터 6월까지 5달 동안 높은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득 상황이 바뀌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69세 김동철 어르신인데요. 3월에 퇴직하셨는데 8월에 신청하셨어요. 그동안 5달 동안 월 15만 원씩 더 낸 거예요. 총 75만 원 손해를 본 거죠. 어르신이 정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소득 파악입니다. 신청할 때는 올해 예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너무 낮게 잡으면 내년에 추가 부담이 생기고 너무 높게 잡으면 지금 혜택을 못 받거든요. 월별 소득을 꼼꼼히 계산해서 연간 소득을 예상해보세요.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일시적 소득도 포함해야 하고요. 임대소득이 있으시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 이자도 계산해야 해요. 또 부업이나 알바 소득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0세 이순옥 어르신은 처음에 국민연금만 계산하고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 주고 계셨거든요. 월세가 30만 원씩 들어와서 연간 360만 원 소득이 더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다시 신청해서 조정받으셨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세 번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신청이 빨라져요. 특히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서류별로 발급기간을 알려드릴게요. 퇴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당일 발급 가능하고요. 이자배당 지급조서는 은행에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연금지급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도 많아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지급 확인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가족 상황 고려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전체 소득이 반영되거든요. 본인만 소득이 줄어도 다른 가족 소득이 늘었다면 전체적으로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퇴직해서 소득이 줄었는데 아들이 취업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전체 가구 소득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산제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부산에 사는 68세 박정호 어르신은 퇴직 후에 정산제도를 신청하셨는데 생각만큼 보험료가 줄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같이 사는 며느리가 새로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소득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연금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소득이 생기거나 반대로 줄어들거나 그럴 때마다 정산제도를 활용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정기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서울에 사는 70세 김동석 어르신인데요. 처음에는 퇴직으로 근로소득 감소 신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임대소득이 생겨서 소득 증가 신청을 하셨고요. 작년에는 임대를 그만두면서 다시 소득 감소 신청을 하셨어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계속 조정받으시니까 항상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6번째는 다른 혜택과의 연계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줄어들면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도 쉬워져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이나 요양보험료 감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선정에도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보험료가 줄어들면 이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대구에 사는 72세 정순이 어르신은 정산제도로 보험료를 줄인 후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건강보험료가 줄어들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더 받기 쉬워져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보험료가 기준이 되거든요. 7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정산제도는 단순히 올해 보험료만 줄이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정산할 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올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면 미리 신청해서 내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올해만 소득이 줄었다면 내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8번째는 건강검진과의 연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다른 방법도 함께 활용하세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정산제도와 함께 활용하시면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울산에 사는 69세 신영자 어르신은 정산제도로 월 10만 원을 줄이고 건강검진으로 월 3만 원을 더 줄이셨어요. 총 월 13만 원 연간 156만 원을 절약하신 거죠. 9번째는 부양가족 등록 활용입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보험료를 안 내도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피부양자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해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로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해요. 10번째는 세대 분리와 세대 합가 활용입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세대를 분리하는 게 유리하고 때로는 합치는 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74세 김영길 어르신은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후에 정산제도를 신청하셨어요. 그 결과 월 보험료가 2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었어요. 세대 분리와 정산제도를 함께 활용한 거죠. 11번째는 재산정리 시점 고려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기를 잘 맞춰서 하세요.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면 그해 소득이 크게 늘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여러 해에 나눠서 처분하거나 정산제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해요. 특히 같은 상황에 있는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직접 지사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울산에 사는 73세 박순래 어르신은 처음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도와주셔서 신청했더니 월 14만 원이나 절약되었어요. 어르신이 아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팁은 정기적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 이유를 파악해보세요. 혹시 놓친 소득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안내문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새로운 제도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거든요. 정산제도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소득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시면 돼요. 가구원 개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셋째,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돼요.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넷째, 중도에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산제도 외에도 다른 보험료 절약 방법들도 알아두세요. 건강검진을 제때 받으시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 등록이나 세대 합가 같은 방법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절약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정산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제도들이 바뀌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